여기 레드필 장민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레드필이라는 장민서가 저 친구 과일 사냥꾼이에요. 그 엄마가 과일 갖다 주는 애 있잖아요. 똑똑똑 드필아 과일 먹고 해라 이랬는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업무하는 거 안 보여? 비즈니스 하는 거 안 보여? 미팅하는 거 안 보여? PPT 발표하는 거 안 보여? 난 중요한 업무할 때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내 프로페셔널에 내 전력과 목숨을 바치고 있을 때 사과를 들고 온다? 과일을 들고 방문을 두들긴다? 난 못 참겠어. 하여튼 그런 정도의 프로 아티스트예요. 하여튼 그런 레드필이라는 장민서가 있는데 장민서 용찬우가 편이고 흑자일스 편해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던 거잖아. 근데 흑자일스가 지금 나락에 가고 장민서 레드필이 존나 신이 났어. 흥이 났어. 솔직히 용찬우는 인간하고 싸우거나 막 이런 게 사실 상상이 안 가고 장민서는 자기가 싸움을 좀 잘한다고 지 입으로 얘기를 해요. 지가 복싱도 오래 배웠고 남자는 뭐 유사시 맞짱을 뜰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좀 했다고 하니까 레드필이 지금 흑자일스한테 이제 맞짱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흑자일스가 받으면은 레드필한테 질 테고 안 받으면은 장민서 용찬우한테 쫄아가지고 또 싸움을 피하고 있는 거잖아. 걔네한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좀 재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장민서라는 저 과일 사냥꾼 친구한테 내가 이제 조언을 좀 하고 싶고 이제 좀 도와주고 싶지. 그래서 레드필이가 맞짱 뜨자 그러면 아마 흑자가 못 뜰 거예요. 그럴 용기가 있을까? 떠봤자 지겠지. 흑자가 그동안 뭐 남을 까든 구독자가 지금 90만까지 갈 수 있었고 그나마 흑기견이나 흑수반들이나 걔가 팬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이 새끼가 공격력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화끈하고 시원했잖아. 이 새끼가 그 한마디로 마초고 상남자인 줄 알았던 거야. 아, 이 새끼 시원시원하고 전투력 좋다. 와, 이 새끼 한다는 하는 놈이네. 이 새끼 남자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얘를 보던 팬들이.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를 깨달아 버린 거지 이번에.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얘에 대한 진실을 알아버린 거야. 아, 내가 저런 새끼한테 자의탁을 해가지고 내가 저런 새끼를 믿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영웅이라고 칭송하면서 저 새끼를 떠받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저 새끼한테 이입이 돼서 저 새끼가 내 영웅으로 생각을 했었던 새끼인데 실제가 저런 새끼였네. 거기서부터 증오가 나오는 거야. 뽀록이 나오면서. 옛날에 그 안정권 형님이 좌파 진영에 한번 들어갔어요. 혼자. 우리 그 옛날에 고스트 막 스타크래프트 고스트 영웅처럼 혼자 들어갔어. 거기 이제 수십만 명 있는데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등치 키 190에다가 120kg 넘는 어떤 깡패 같은 애들 한 3명 있었어. 근데 걔네랑 갑자기 트러블이 생긴 거야. 근데 안정권 형님이 공격력하고 전투력이 걔네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걔네한테 조금도 밀리거나 겁을 먹거나 약간 살이거나 뿌리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훨씬 더 강해지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지자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를 믿고 응원해주고 자기를 후원해주고 자기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살인다, 거기서 쫄탱이를 먹는다, 거기서 졌다 그러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치졸한 모습, 쪼다 같은 족박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병신 되는 거야. 그 상훈이 있지, 땅튜브 상훈이. 그 친구 전투력 좋잖아. 근데 그 친구를 이상하게 보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정상이야. 왜 그러냐면 걔도 옛날에 강승민이라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을 때 강승민이 어때요? 빠꾸 없이 딱 맞짱 뜨자, 알았어 나도 수락한다 해가지고 만났잖아. 그래서 실제로 겁이 나든 두려움이 있든 만나서 몇 대 맞고 졌다고 하고 사과하니까 끝났잖아. 그 이후로 상훈이 그 친구가 강승민 괴롭혀요? 언급하거나 쪽주거나 모욕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으면 자기가 지더라도 두들겨 맞더라도 아니 가서 두들겨 맞고 와야 돼. 그냥 그렇게 결론이 안 나니까, 결착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언급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족치려고 하거나 싸우는 거야. 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둘이 분위기 좋았어요. 끝나고. 남자들은 그래서 맞짱을 뜨고 나서 친해지던 맞짱을 뜨고 나서 해결해야 돼. 지금도 종로 저기 그 우미관이 아니라 그 어디야, 종로 3가인가? 거기 가면 할아버지들 90살 이상 먹은 애들도 맞짱 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만 쪼다인 게 아니라 흑자가 자기 지지자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흑기견들, 자기 믿고 자기 물건 사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왔던 수십 년간의 팬들을 개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성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무슨 사고를 쳤다, 무슨 일을 일으켰다, 사건이 생겼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결착을 내야 되고 결론을 내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결과가 아니라 뜨뜻미지근하게 어물쩡저물쩡 넘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군사들이, 국민이, 백성들이, 그리고 상대방이 가만 안 냅두는 거예요. 가만 두겠어? 화가 안 풀리는데, 결론이 안 났는데, 애매한데, 찝찝한데. 그래서 내가 흑자를 살게 해주려고 맞짱을 뜨라는 거야. 지금 뭐 요것만 살짝 지나가면 된다고, 몇 개월 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라는 게 걔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방송 생활을 계속 할 거면 20년 30년 계속 가요. 그게 데이터가 계속 남아요. 어떤 새끼인지. 그러니까 민서가 너도 이제 직업 생겨야 되지 않냐. 민서도 이제 나이가, 이 새끼가 30 후반이에요. 너도 이제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과일을 네가 임마 깎아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너도 좀 갖다 바치고 과일 선물도 하고 호두도 사다 드리고 직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나이가 40 가까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민서 레드필이 내가 직업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왕인 줄 알았는데 자빠 였으면 오로성인 줄 알았는데 사왕이었는데 흑자일스가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회생방안 시리즈 터져서 윤성빈 회생방안, 유진스, 리니진 회생방안, 백종원 회생방안 잘 터져가지고 솔직히 좀 먹고 살만 하고요. 저는 조회수도 한 달에 1000만 뷰 이상
이상 나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얘를 뭐 이렇게 다뤄가지고 이득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얘들이 이미 퇴물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지금 T1 회생방안 이걸 한 번 찍는 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새로운 구독자들도 더 생기는 길이지, 이미 이거 물고 씹고 뜯고 맛보고 뭐 뱉었다가 다시 주워 처먹다 또 뱉었다가 발로 밟았다가 막 이탈까지 한 애들이라 저한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거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해서인 거고, 광고도 안 달았어요. 그래서 광고 안 달고 그냥 무료. 지금 요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저 레드필이 맞짱을 뜨자 그러면 과연 흑자가 안 받을 수 있냐 이거야. 근데 흑자면 진짜 안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장민서라면, 용찬훈의 애들이라면, 그러니까 장민서가 복싱을 좀 했다며. 그러니까 이 새끼야, 네가 유사시 맞짱을 떠야 된다며 남자는. 그러니까 흑자한테 신청을 해봐. 흑자가 안 받는다, 그럼 넌 땡큐지. 여론이랑 민심이 너한테 갈 테니까. 근데 맞짱을 뜬다고 한다, 떠도 땡큐지. 그러니까 둘 다 선택이 너한테 좋은 거란 말이야. 다들 잊었나 본데 흑자가 간다요 보고 참고 많이 했다고 했었다. 간다요도 좌포고 거짓말이죠. 저는 최근에 간다요 영상 안 본 지 1년도 넘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간다요 영상 중에 정치 영상은 아예 안 본다 그랬죠. 관심이 없어서 본 적도 없다고. 역사 얘기해주는 것만 자기 전에 들어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쳐하는데 뭐 어쩌라고, 어떻게 대화를 하라고 저런 거랑. 여기서 세 명이 어떤 사람의 명칭을 지칭해서 말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폭로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저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게 시작이 된 영상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강경원 선생님이라고 추측을 한 거야. 김웅서, 송기은, 흑자엘스, 이 셋이 강경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큐가 됐고 경원아! 황철순 형님의 아내분을 이렇게 남의 와이프를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도 성형이 되는 거였구나. 아니 뭐 우리나라는 천연막도 재건을 해버리는데 뭐 제로 성형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원래 제로 성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부부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 이제 부부 관계에 뭔가 그 느낌이 좀 달라졌거나 이럴 때 이제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만들어진 수술이 이제 제로 성형이에요. 근데 그게 뭐 대충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결국 제로이라는 것도 여기가 다 이제 그 피부 같은 거잖아. 이런 피부는 아니죠. 속 피부잖아. 근데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이유로 주로 출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해지고 뭐 그런 것들의 이유로 이게 이제 그 좀 약간 이렇게 돼버려. 좀 멀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굴곡도 좀 생겨버리고 이러니까 좀 아쉽죠. 이럴 때 이제 안에다가 이제 레이저 같은 걸 이렇게 쏠 수 있는 기구를 넣어서 사방팔방에다. 아니 남의 와이프를 모르는 사람도 이거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와이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죠. 특이하죠. 레이저를 쏴요. 그 예전에 혹시 영화 중에 그 큐브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다음에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 그런 영화 보시면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레이저 슝 하고 지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큐브가 돼서 한입 닭가슴살이 돼서 땅에 또르륵 떨어지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안에 뭘 넣은 다음에 걔가 윙윙윙윙 하면은 그 제어를 안에서 레이저를 막 다다다닥 쏴요. 따끔따끔해요. 문신하는 것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어리 그 상처를 회복할 때 우리 새살 나면 어떻게 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좀 다친 자국 이런 데 보면 새살 난 데 보면은 조금 더 부풀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제어를 안이 그 새살이 돋아나면서 마데카솔 흙이 되면서 깜실깜실해진 거예요. 제어를 안이. 그러면 이제 남자가 들어갔을 때 뭐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근데 요런 사건들이 지금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몰랐죠 이거.